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오늘은 전국 최초 캐릭터 라면인 꿈돌이 라면 출시와 10패밀리 시작의 캐릭터 공개, 그다음에 대전 일자리 경제 진흥원 원도심 이전 계획, 그리고 캐나다, 미국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오래갈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부터 꿈돌이 라면이 출시가 돼서 일단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판매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꿈돌이 라면 출시와 관련해서 또 꿈씨 캐릭터 확장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또 일자리 경제 진흥원이 지금 대덕특구 안에 있는데 사실상 일단 서민 경제 자영업하시는 분들과 상당히 밀접이 있었는데 원도심으로 일부 기능을 이전하면서 완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8일간 캐나다,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도시의 매력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시는 오랜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2023년 말부터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해왔고, 오늘 또 하나의 즐겁고 특별한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전국 지방정부 최초의 캐릭터 라면, 대전 꿈돌이 라면이 드디어 오늘 출시됩니다.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과학수도 대전을 상징하는 꿈돌이가 이제 시민 여러분의 식탁 위로 찾아갑니다. 대전 꿈돌이 라면의 출시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돌이는 우리 대전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높이고 있는 강력한 킬러 콘텐츠입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꿈돌이, 꿈씨 패밀리 인기에 힘입어 우리 시는 지난해 도시 브랜드 평판도 조사에서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 투표로 선정한 대전시정 10대 뉴스에도 꿈씨 패밀리가 1위로 선정될 정도로 시민들에게도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지역기업 25개사와 협업하여 출시한 꿈씨 패밀리 굿즈는 누적 매출 15억 원을 돌파,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은 빵의 도시를 넘어 라면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맛과 콘텐츠 그리고 도시의 스토리가 어우러진 꿈돌이 라면은 대전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번 꿈돌이 라면 출시는 온 지역의 노력을 담아 치밀하게 준비하여 만든 결실입니다. 획기적인 라면 개발을 목표로 지역 기업,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업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는 IC푸드 대전관광공사와 라면 상품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디자인 개선을 거쳐 시민 시식평가회를 개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라면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약 30만 봉지의 꿈돌이 라면이 유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방정부 최초의 캐릭터 라면으로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라면이기도 합니다만, 지역명이나 특산물을 강조한 타 지방정부 라면과는 달리 우리 대전은 꿈돌이라는 고유 캐릭터를 라면의 정체성으로 담았습니다. 포장지를 꿈씨 패밀리 캐릭터로 디자인하고 건더기 스프 속에 꿈돌이 모양의 건조 어묵을 넣어 먹는 즐거움을 더하였습니다. 출시 가격은 한 봉지당 1,500원으로 타 지역 제품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라면은 시중에 개당 1,500원,
제주 흑돼지 라면, 딱새우 라면 등은 2,000원에서 4,430원 선, 부산 돼지국밥 라면은 3,3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처럼 꿈돌이 라면은 맛은 물론 재미와 가성비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꿈돌이 라면은 소고기 맛과 해물 짬뽕 맛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됩니다. 소고기 맛 라면에는 기본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 외에 매운맛을 취향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매콤이 스프가 별도로 제공됩니다. 해물 짬뽕 맛 라면은 기본 분말 스프, 건더기 스프 외에 불맛을 살린 향미유 스프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꿈돌이 라면은 숨겨진 별점 스프를 통하여 나만의 라면으로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맛의 도시 대전답게 단순한 캐릭터만 앞세운 라면이 아닌 20년간 스프를 만들어온 지역 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제품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쇠고기 맛은 매콤이 스프를 활용해 기본 맛과 매운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맵부심 있는 사람과 맵찔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라면입니다. 저온에서 장시간 우려낸 곰탕처럼 진한 소고기 국물이 일품이며 짜지 않고 감칠맛 나는 양념 조합 그리고 은은한 채소 향과 고춧가루 풍미로 밥 말아 먹기는 아주 좋은 라면입니다. 설명이 잘 됐죠? 해물 짬뽕 맛은 불향과 진한 육수, 해물의 감칠맛까지 조화롭게 어우러져 중국집에서 먹는 짬뽕의 맛을 구현했습니다. 다시마, 바지락 등 고개 해산물로 만들어낸 시원한 해물 맛이 일품이며 사골과 온골 육수와 감칠맛과 직접 개발한 특제 고춧가루로 칼칼하면서도 깔끔한 끝맛이 특징입니다. 꿈돌이 라면은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라면입니다. 총 600여 곳에 유통되는데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대전 트래블 라운지, 신세계 대전 홍보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판매처 들곳과 그리고 대전 지역 GS25 편의점 550여 곳과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동의 후루룩 대전과 중앙시장 야시장에서는 조리된 라면을 직접 맛보실 수 있고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대전 영시축제, 빵축제, 와인 엑스포 등 10곳의 팝업스토어를 수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 고향사랑 기부제 단제품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꿈돌이 라면이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꿈돌이 키링, 스티커, 냄비 받침, 양은 냄비 등 담긴 라면 콜라보 굿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대종 후루룩 대전을 꿈씨 패밀리로 꾸민 꿈돌이 라면 파업스토어, 꿈돌이네 라면 가게를 소재동에 오픈합니다. 이곳에는 조리된 꿈돌이 라면을 맛보실 수 있고 특별 레시피로 끓인 라면과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SNS 이벤트와 인터넷 유명인 마케팅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 수도, 웨이팅의 도시, 영시 축제의 도시, 잼잼 도시, 빵의 도시 등 다양한 애칭으로 청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그 자체가 하나의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전 꿈돌이 라면 출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꿈돌이 라면은 대전의 맛의 도시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전 영시축제, 꿈씨 패밀리와 함께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대전 꿈돌이 라면은 지역 문화의 상징, 경제적 가치를 함께 담아낸 대전형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꿈돌이 라면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추억과 즐거움 그리고 대전에 대한 애정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에 담긴 정성과 상상력은 우리 대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역 기업과 손잡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전국 유일의 특별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꿈돌이 라면을 시작으로 대전만의 고유한 컨텐츠 사업이 국내외 주목받는 그날까지 우리 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꿈돌이 라면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꿈돌이 캐릭터와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 꿈돌이 라면 출시를 통해 우리 대전의 컨텐츠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꿈씨 패밀리는 꿈돌이와 꿈순이를 중심으로 첫째 자녀 꿈비씨부터 막내 쌍둥이 꿈별이 꿈다리 그리고 동생과 친구들 반려동물 몽몽이까지 10명의 꿈씨 패밀리 캐릭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캐릭터는 꿈돌이의 아버지 금돌이와 어머니 은순이 그리고 셋째 자녀 꿈돌이입니다. 감필라고라는 행성에서 온 우주 왕족이라는 기본 세계관을 바탕으로 대전의 정체 문화 정체성을 가족형 캐릭터의 확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025년 대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꿈씨 부부는 대전 영시축제를 맞아 우주에 있는 부모님과 셋째 자녀를 초대하여 효의 도시 대전 영시축제장에서 가족의 재해를 이루는 스토리입니다. 이번 세계관의 확장을 통해 효문화 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시 마케팅을 확장합니다. 신규 캐릭터는 각각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꿈돌이 아버지 금돌이는 황금의 땅 대전을 상징하는 금색으로 왕족의 위엄과 창조적인 리더십을 표현하였습니다. 꿈돌이 어머니 은순이는 포용과 신뢰의 은색을 사용하여 대전의 문화를 감성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 꿈돌이는 우주항공 기술 중심으로 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대전의 대표 색상 녹색을 활용해 활력을 강조하고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규 캐릭터 개발로 꿈씨 패밀리는 총 13명의 가족이 되었으며 각각 대전의 정책, 산업,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확장된 꿈씨 패밀리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컨텐츠로서 우리시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규 캐릭터는 대전 영시축제에 꿈돌이 꿈순이의 결혼식과 꿈씨 부부가 부모님과 셋째 자녀를 초대하여 상봉하는 행사로 보여질 예정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굿즈 개발, 각종 이벤트 등 대전 관광, 문화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관인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원도심 이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진흥원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시민 체감형 행정과 도시 균형 발전, 원도심 활력 회복이라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담은 전략적 대대책입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17개 대전시 산하기관 중 10개 기관이 서구 유성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중구에, 동구와 대덕구에는 단 한 개의 기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의 쏠림 현상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대민 서비스의 불평등 그리고 도시균형 발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이전에 필요한 산하기관을 선별하고 원도심 이전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첫 주자로 지난 5월 대전관광공사가 유성구 도룡동에서 원동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이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유성구 도룡동에서 대덕구 한남대 혁신파크로 이전하고 6월 4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이전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유성구 대덕특군에 있는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그간 제 기능을 하는 데 위치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해야 할 기관임에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한되어 정작 시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원을 포함한 7개 시설에 조직이 분산돼 있다 보니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 8기 우리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하여 진흥원 원도심 이전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방점에 두고 단계적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올 9월부터 진흥원 이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로 기관장을 비롯한 본원 핵심 부서를 동구 대전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합니다. 계획,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핵심 기능이 선제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본원 전체와 중구 일자리 지원센터의 통합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전 대상지인 대전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3월에 건립된 건물로 현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수탁관리 중입니다. 대동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여 시민분들이 자가용 없이도 대중교통으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엔 창업보육협회와 한국거래소 대전사무소, 중소기업 등 총 31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진흥원의 이전은 이곳에 있는 입주기관과 기업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많은 중소벤처기업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 이전은 기관 전체가 아닌 기관장, 기획팀, 소상공 지원본부 등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전략 이전입니다. 8월까지 사무 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대전 지식산업센터에서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본원의 잔류부서와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통합 이전을 포함한 조직 재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진흥원은 대덕특구 내 기존 본원과 원도심 내 이전 본원 이원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기존 본원은 필수 인력이 상주하며 대덕특구 내 기업 지원과 입주 기업 지원, 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장기 계획 수립 전까지 진흥원이 기존 기능과 공공 역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핵심 기능이 옮겨간 이전 본원은 시민과 가까워진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기반의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전 이후 기본 본원의 여유 공간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벤처기업의 임대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매각 등 자산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행정 혁신과 도시 구조 개편의 일환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쉽게 진흥원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특히 현장 기반의 민원 응대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업무가 빨라질 겁니다. 대전 신흥보증재단, 대전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기관과 공간적 인접성이 강화됩니다. 신속하게 바로 연결되어 정책 집행과 민원 처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 없이 빠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진흥원 내부 기능은 기존 본원 등 7개 시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이전은 흩어진 조직을 통합하고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책거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전 본원에 중구 일자리 지원센터까지 통합 이전하여 완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가까워지고 빨라지고 통합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품질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진흥원의 원도심 이전은 도시 균형 발전과 시민 체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도시는 기관을 품고 기관은 시민을 향합니다. 그 중심에 원도심이 있습니다. 진흥원 이전은 바로 그 변화의 현장입니다. 시민이 행정을 더 가깝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미래를 향한 한 걸음 더 나가는 중요한 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저는 대전의 미래산업과 국제적 과학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대전의 기업인들과 함께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의 보스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장은 대전의 기술, 산업, 인재를 세계 무대에 알리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전략적 출장입니다. 첫째, 캐나다 퀘벡주 정부와 4대 전략사업 중 우주, 항공, 바이오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과 퀘벡의 양자 산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단발성 방문을 넘어 양 도시가 함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인재를 교류하며 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협약입니다. 둘째로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미국 바이오 USA에서는 대전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겁니다. 대전 대표 바이오 기업 19개사와 함께 보스턴 바이오 USA에 참가해 기술 수출, 투자 유치,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확대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과학 수도 대전의 강점인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춘 기술력입니다. 이를 시장이 직접 나서 세계 무대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해외 출장은 성과 출장이라는 공직자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협약을 통해 기업과 인재가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출장의 결과로 대전은 기술 도시를 넘어 경제 중심 도시로 진입할 것입니다. 대전은 이제 준비진 도시입니다. 과학기술과 기업, 사람과 자본이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로 반드시 성장시키겠습니다. 우선 저 네 가지 관련해서 길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한번 저 좀 볼까요? 넘겨주세요. 우선 이 도시 브랜드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지난해 저희 도시 브랜드 평판도가 수천개 방역단체 중에 5위로 1위를 하는 적이 있었고 또 이 도시 브랜드 평판도에서 이 꿈돌이의 역할이 추가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꿈씨 패밀리 굿즈는 누적 판매액이 15억 6천 정도 된 걸로. 근데 금년 5월 달에 더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천 정도 됐죠, 아마? 그 정도 됐죠. 지금 5월만 2억 4천 정도 됐죠. 올해 한 3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과 관련해서 더 확장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전이 빵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이 금년 매출액 한 2천억 정도 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 또 빵 산업은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확충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을 알리기 때문에 성심당 같은 경우는 성심당 회장께서 매장 하나를 추가로 내려면 60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뭐 대형 빵집처럼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현장에서 반죽해서 현장에서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심당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뭐 하레하레라든가 몽심이라든가 여기 저 캘리포니아라든가 또 정동문화사라든가 정인 밥빵이라든가 이런 빵집들이 지금 전국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라면 주식을 결합하게 되고 이 라면을 넘어서 지금 현재 떡볶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개발을 하고 있고 청년들 자활 사업으로 지금 서구에 우리가 주는
그쪽에서 먼저 제안됐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대요. 이 꿈돌이 포도과자. 그래서 확장되고 있고 저 원막걸리라는 회사에서 꿈돌이 막걸리가 출시해요. 꿈돌이가 아니지. 그래서 대전이 이제 전방이 맛의 중심, 대한민국 맛을 선도하는 곳이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 11월에 지역의 기업인 아이스푸드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했고요. 이 아이스푸드 회장님께서 아마 한 20년 가까이 스프 연구를 원 재료를 또 라면 회사에 공급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하는데 굉장히 개발에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직접 라면 회사 만드시지 그러냐 그랬더니 마케팅이 안 되는 대기업 자본이거나 라면을 만들 좋은 라면을 만들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래서 저희가 대전 꿈돌이 라면 제안을 했고요. 흔쾌하게 받아들이셔서 했는데 이 아이시푸드가 보통 꿈돌이 상표를 쓰려면 관광공사 1% 예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시푸드는 이 대표께서 우리는 2%를 내겠다. 먼저 선 제안을 해주고요. 뭐 더 내라고 하면 더 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했고요. 이제 시식회 해서 보완까지 해서 일단 2종을 먼저 해서 30만 개를 지금 해서 오늘부터 먼저 이제 시중에 풀게 됐어요. 사실 제가 서울라면도 먹어봤습니다. 먹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면의 가장 중요한 면하고 스프인데 이 스프 재료를 공급하고 개발했던 핵심 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는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맵기 일반 스프에 일반 없는 여기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맛에서 만약에 제가 맛을 보니까 매웠더라고요. 소고기 맛도 매운데 매운 맛을 좋아하는 요즘 젊은 층을 대비하고 해서 추가로 이 매운 맛을 더 넣을 수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스프가 한 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해물 짬뽕 맛은 여기 보시면 이 불맛 나는 스프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한번 끓여 먹어보면서 이거 넣어보기도 하고 안 넣어봤는데 이거 넣으니까 굉장히 불맛이 강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데 그러니까 스프가 한 종류씩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은 우리 시가 원래 옛날에 시 공무원들 녹색 유니폼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상징색이 원래 녹색입니다. 물론 시 마크에는 금색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 마크의 공식적인 마크 안에 금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과 금색. 그래서 녹색과 막 요즘 차량도 지금 우리가 바꿔가고 있는 게 계속 연녹색 쪽으로 차량 디자인도 계속 바꿔가시는 녹색 고유한 녹색 기반의 도시 강화를 계속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뿜순이의 칼라 이거 디자인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맛과 매운맛, 불맛 여기 좀 결합되어 있다. 이제 다음 아까 판매처는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거 라멘 콜라보 굿즈가 같이 결합되는데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분들한테는 요거 신청하는 같이 세트 나가시겠습니다. 라면 가게가 일단 2곳 정도에서 먼저 오픈이 되고요. 추가로 뭐 그 대전 라면을 취급하는 전문 매장이
하다가 우리도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다음 꿈씨 패밀리 원래 꿈씨 패밀리의 가계도를 우리가 이렇게 구성했는데 감필라고라는 성에서 최초의 93년도 엑스포 때 그 만화를 만든 걸 보니까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이 꿈돌이가 감필라고라는 행성의 왕자더라고요. 그 왕자가 이제 대전에 와서 3대 하천의 아름다운 곳에 정착을 했는데 본래 감필라고라는 행성에 살을 때 꿈순이가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그리고 감필라고라는 행성이 블랙 군단이라는 외침을 받게 되면서 사실은 그 계기에 꿈돌이가 대전 땅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꿈돌이와 꿈순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누구냐 우리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스페인 출장 때 정보를 스페인에서 얻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꿈돌이의 아버지가 금돌이 은순이라고 했고 지금은 뭐가 궁금하냐면 이 가게도 꿈돌이 부계 혈통 강조하는데 모계 혈통 쪽에 꿈순이 어머니 아버지는 과연 누구냐 지금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영시축제 때 꿈순이 아버지 어머니가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실질을 완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30년 후쯤에 다시 다음 세대의 어떤 캐릭터가 출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발표했던 꿈씨 패밀리 중에 셋째가 없었을 겁니다. 왜 없냐면 외계 행성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꿈돌이가 그동안 경제적인 여건,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외계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를 초청을 한 번도 못해서 요번에 영시축제 때 요즘 꿈돌이가 떠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해서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를 초청을 했고요. 대전시가 조금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시축제 때 오는데 둘이 아이들은 5 낳았는데 결혼식을 못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영시축제 때 아버지 어머니 오신 상황에서 결혼식을 대전시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셋째고요. 이것도 대전 녹색 기반에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황금색 그리고 은색 가장 가치 있는 색을 이번에 추가 결합해서 앞으로 캐릭터 확장에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 보면 아까 꿈돌이가 감필라고의 행성의 왕자라고 그랬죠. 당연히 왕자면 아버지는 거기 왕이겠죠. 그래서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돌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꿈씨 패밀리의 유전자를 대표하는 것은 별입니다. 별. 그 꿈씨 패밀리의 모든 캐릭터에는 별이 있습니다. 발바닥이라도 있든가 다 있기 때문에 왕관이고 이건 저 왕들이 입는 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건 꿈누리 그래서 개발을 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금돌이 은순이 꿈돌이 꿈순이 이제 아버지죠. 그래서 모계 혈통만 이번에 초청을 못해서 내년에 올해 또 꿈돌이가 뜨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모셔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네, 이건 이제 앞으로 활용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그다음 일자리경제진흥원 이제 넘겨주시죠. 이거 지금 관광공사 오늘 정식 이전하게 됩니다. 대전역 인근에
관광공사를 이전해서 오늘 정식 출범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과학산업진흥원은 지금 대덕구 최초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본원을 우리가 이제 대동지식산업센터로 하는데, 사실 저 대동지식산업센터가 제가 국회의원 때 그때 158억을 해줬나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진 건물인데, 우리 저 백운교 원장님께서 그쪽을 제안해 주셔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네, 다음.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지하철 타고 오면 바로, 그리고 대전역 인근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좀 전에 말씀한 경영기획본부 기획팀하고 송상공 지원팀 요 팀이 옮겨가고요. 원장. 나머지는 이게 분산돼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분산된 핵심 기능 가고, 거기도 기존 건물하고 입주해 있는 기업들 관리하는 팀들은 거의 남아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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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재일보 김재현 기자입니다. 네, 꿈씨 패밀리 스토리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꿈돌이라면 제품 출시 배경과 기획 의도와 관련해서 대전시가 빵과 칼국수로 유명한 도시라는 점에서 그 제품 선정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라면, 꿈돌이 라면만의 특별한 맛과 컨셉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밀가루가 이렇게 몸에 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웰빙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좀 접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온라인과 전국 판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대전시 외에 지역 소비자나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전략, 그리고 혹시 대전의 특산물이나 지역 정체성을 담은 재료의 사용 부분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밀가루가 건강에 안 좋다, 뭐든지 과한 음식은 안 좋죠. 그래서 탄수화물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세계에 아마 지구에 가장 많이 되는 게 밀가루 아닐까? 거의 쌀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전이 면의 도시이기도 하고, 가락국수, 두부두루치기 이런 여러 가지 면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했던 곳인데, 최근에 다시 뜨는 것 같고요. 특히 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 면을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저희 안 될 것 같고, 단지 저도 빵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전통 쌀과도 한번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요즘 하레하레 같은 경우는 쌀가루,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선풍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농협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판매보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꿈돌이 라면을 살려면 대전 역시 대전 써라 이 뜻이고요. 성심당의 그 전략적인 그 비슷한 하려고 합니다. 어젠가 서울서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꿈돌이 라면 좀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인터넷에서 핫하다고. 그래서
9일날 출시하니까 대전 오셔서 사시면 된다고 했고요. 5월에만 대전 굿즈, 꿈돌이 굿즈 상품이 2억 3,600만 원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6,700만 원 정도 팔렸는데 금년에만 한 30억 정도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역 사람 상품으로 혹은 나중에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그건 좀 하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홍보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물으셔가지고 대전 특산물은 사실은 대전이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 지역이긴 하지만 농촌 지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는데 앞으로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결합은 농협하고 한번 서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주셔가지고 전에 그 공공기관 제 2차 지방이장 할 때 2차를 저희가 대전시에서 뭐뭐 신청했는지 여쭤보고요. 이번에 그 서울 정부가 공공지방이장 하면 각 지역의 제 경쟁이 좀 심한데 우리는 뭐 공공기관을 좀 공부했고 시장은 뭐를 이걸 예정시 구체적인 건 나를 그 구체적인 공공기관 부분은 우리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충남하고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어요. 그 지난 정부 때도 우리가 계속 하자고 충남도지사하고 저하고 대통령실을 했습니다만 결국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할이라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아직 액션이 없는 대전하고 충남에 대거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공기관을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일단 그동안은 국토교통부하고 상의를 사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하기 전에는 MOU도 가능하면 억제해달라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대전으로 이전한 MOU도 몇 개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공개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한 기관도 좀 있고 하지만 대전이 이제 청단이 있잖아요. 특허청, 산림청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런 산림청 같은 산림청 산하기관은 다 대전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우리 생각하고 특허 관련 뭐 이런 또 수자원공사가 물 산업이잖아요. 물과 관련된 산업들 뭐 이런 복합적으로 하고 또 대전의 전략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정리는 이미 완료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우선 액션이 먼저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근데 그동안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플랜이 나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 즉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뭐 물어보신 게 다음은 TJ 그리고 대전 역세권의 혁신도시는 지금 우리 충청 현재는 이름을 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충청 메가 스퀘어라고 지금 49층 빌딩 2개 등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공공기관 2차 대비한 그 업무용 빌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이전을 해보니까 지금 기상산업기술원도 가양동에 그 옛날 산부인과 건물에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과정인데 최초에 이전할 때는 보니까 그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는 것보다 일단 지부하고 핵심 팀이 먼저
오는데 임대 빌딩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 가능한 빌딩 전체 전수조사를 사실 상당히 했고요. 그분을 정부가 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J 네네. 이번에 공개하신 이제 캐릭터를 보면은 뭐 효문화나 조부모 이렇게 양육이나 꿈씨 그 패밀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전시가 이 도시 브랜딩에 어떤 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꿈씨 패밀리 캐릭터가 그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라면 가격이 이제 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라면 가격에 또 조금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라면에 비해 한 30% 정도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선정하신 가격을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꿈씨 패밀리에 자세히 보시면 가족제도 요즘 결혼율, 출산율 이런 거에 대한 국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다섯 자녀, 다산 사실은 상징적인 역할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꿈돌이 아버지 어머니까지 결합하고 있고 또 장모님 장인어른이 추가 결합되는 이유는 3대 가족 제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강화하고 또 하나는 대전이 효문화 도시잖아요. 효문화 진흥원도 있고 프리공원도 있고 있는데 이런 대전이 갖고 있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이 꿈씨 패밀리 또 하나는 93년도 꿈돌이가 사실상 엑스포의 캐릭터인데 이것이 그냥 묻혀져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꿈씨 패밀리 꿈돌이 꿈씨 패밀리 확장을 사실 지시해서 저희 협업으로 탄생이 됐고 또 다양스럽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세계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꿈씨 패밀리와 가졌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한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은 원래 지금 일반 라면이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서울 라면이 1,500원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면에 추가로 개발되어 있는 소스들이 하나씩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라면을 출시할 때 이게 1,000만 개를 생산하는 나와 30만 개를 생산하는데 이 원가가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추가로 이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꿈돌이 라면이 막 1,000만 개씩 나간다 하면 원가가 다운되면 그건 한번 조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구조적인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재료에 있어서 특히 수프 재료는 그 수프를 만드는 대표님이 가능하면 건강하게 하지만 건강한 수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 정성을 기울인 걸로 한 1,500원 정도 이걸 종합해서 가격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요. 네. 11시 반에 우리가 그 행사 있으니까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김수진 기자님. 김수진 기자인데요. 오늘 꿈돌이라면 브리핑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근데 꿈돌이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에 대한 이제 대중적 인지도라든지 그런 홍보라든지 뭐 상업적 활용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 꿈돌이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꿈돌이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이제 대전 방문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시축제로 넘어가게 돼서요. 그 영시축제 이번에 혹시 좀 킬러 콘텐츠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영시축제는 나중에 추가로 브리핑을 하도록 할게요. 워낙 좀 여기 방대하고요. 영시축제는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꿈씨 패밀리의
캐릭터들이 지금 확장돼 있는데 이제 지금 확장 기로에 있거든요. 근데 이 꿈씨 패밀리 굿즈 판매들 상황을 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간 게요 볼펜입니다. 3,000원짜리 볼펜. 그리고 얼굴 킬링이 이게 5,000원인데 이게 많이 나가고요. 그 신세계 대전 홍보관 또 꿈돌이 하우스는 보니까 볼펜이 제일 많이 나가요. 저렴한 거 3,000원. 그러니까 이런 저렴한 것들이 2억 뭐 이상 팔린 게 사실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거의 1,000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꿈씨 패밀리의 가족이 지금 많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형제 자매도 많고. 근데 이제 개별의 캐릭터의 확장, 뭐 이런 산업화 이거에 대한 고민은 뭐 아직까지는 좀 덜했고요. 단지 이제 꿈돌이 꿈순이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지난번에 원막걸리 쪽에서 아마 우리 과장이 저한테 꿈돌이 막걸리 출시하겠다고 그래서 되게 실무부서에서 부정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 있잖아요. 꿈돌이 꿈순이들은 아이들까지 결합된 막걸리 샴페인이 뭐죠? 청소년들한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꿈돌이 꿈순이 성인만 쓰도록 이렇게 해서 꿈돌이 막걸리 출시를 7월 초에 합니까? 아마 거기서 지금 원막걸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전에 본사를 둔 모든 기업은 쓸 수 있도록 이걸 열어놨거든요. 관광공사하고 상의만 하면 됩니다. 단지 거기에 말씀드리는 로열티가 1% 있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부각이라거나 홍부각 뭐 이런 회사도 지금 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꿈돌이 꿈씨 패밀리 쓰고 싶다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인기가 있으면서 추가 가족에 대한 캐릭터 외연 확장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원선. 예. 예, OTN 임호성 기자입니다. 하긴 출시 꿈들이 나면 출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의사항은요, 출시하기 전에 몇 개소 지역의 맛에 대한 자료 조사라든가 시식이라든가 이런 하는 거 하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 시식 평가에 대해서 어떤 호응도가 있으신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지난번에 CCT 한번 했고 은정에서 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또 아마 맛보실 수 있는 기자분들 오늘 공개하면서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리핑은 이상으로 좀 마치시고요. 현장 행사 때문에 빨리 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장 가서 뵙겠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